장면이거든요. 네. 이 체류액을 쏘는 장면인데, 이게, 죄송합니다. 네, 제가 쏘는 장면인데, 이걸 누가 맞았느냐면은, 경찰하고 이렇게 한참 대치하고 있던 김정길 전 행자부 장관이, 체류액을 직접 맞았어요. 부산에서. 근데 체류액을 어떻게 쏘았는가 이렇게 보니까, 바로 코앞에서, 체류액을 쏘았어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 장면을 안 보여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이 보십시오. 바로 앞에 서 있는 사람들, 손이 닿는 사람들에게 체류액을 겨냥해가지고 지금 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게 지금 맡고 있는 사람이 김정길 전 행자부 장관입니다. 이런 사람한테 쏘을 정도면 일반 우리 시민들에게는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왜 꼭 이런 식으로 자극하고 거의 폭력적으로 해야 되느냐는 거죠. 지금 국제인권단체들에서는 이 체류액에 대해서는 체류액 분사는 일종의 지속적인 고문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조금 이제 다른 각도에서 또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역시 이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질문이니까요. 사실 공권력에 대한 위기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의 내용을 들어보면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라는 전제에 서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경찰이라는 이유만으로 법 집행을 하고 있으니까 일단은 승복을 해야 한다라는 논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논리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공권력의 권위는 대단히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권력의 권위는 충분히 존중되고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공권력의 위기는 어디서 오느냐? 지금 자꾸 공권력의 주체들은 그 위기가 외부에서 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국민들이 충분히 공권력의 권위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 시위꾼들이 공권력의 권위를 무너뜨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권력 담당자들의 무분별한 행동, 어리석은 판단, 일탈된 행동 이런 것들이 공권력의 위기를 불러온다고 생각하는 게 이번처럼 경찰서장이 정복을 입고 흥분하고 화난 시군중들 사이로 걸어 들어가가지고 이런 사태를 야기한 것 자체가 이런 것 자체 그리고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보기 좋게 법원에 기각을 당한 거 그리고 기각당하면서 그 이유도 범죄의 입증이 시원찮다 이런 걸로 기각을 당하는 거 이게 공권력의 위기를 불러오는 거죠. 그다음에 벤츠 검사의 경우에 보지 않습니까? 이 부장판사 출신의 스폰서를 달고 다니면서 벤츠 타고 다니고 그다음에 샤넬 핸드백 받아 들고 다니고 그다음에 또 이런 내용의 진정을 받은 대검찰청은 그거 몇 달 동안 깔아뭉개버리고 이렇기 때문에 검찰의 권위가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공권력의 위기는 외부에서 오지 않는다. 내부에서 자초하고 있는 것이다. 처방도 거기에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지금 공권력 그거는 지금 아까 그건 물론 그런 지적은 뭐 벤치어 검사니 하는 그 지적은 뭐 합당합니다만은 여기하고는 좀 다른 문제고 그거는 현재 여기서는 지금 시위 과정에서 시위 현장에서의 공권력 문제거든요. 이건 전혀 별개 건 부패 문제고 좀 다른 문제죠. 자, 우리나라 이게 조금 이제 특히 앞에 뭐 노 대표님도 계십니다만은 저는 이 민주화 운동이나 뭐 지금 현재 집회 시위 이런데 특히 FTA 반 FTA 많이 참석하는 분들을 보면 사고방식이 70년대 80년대에 고착돼 있다는 느낌을 가져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도 민주 대 반민주 구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 정부는 반민주 정부예요. 자기들은 민주고 따라서 그걸 막는 경찰은 반민주적인 그런 공권력이 아닌 거죠. 이런 식의 어떤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어떤 공권력을 인정 안 하는 정당하지 않다는 이거는 우리 김 변호사님도 아주 비슷한 말씀하시는데 목적을 위해서는 공권력 부정해도 그런 수단도 정당화된다는 주장이 옳기 때문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접근 방식을 계속 그런 주장을 아까 하셨거든요. 왜곡하지 마십시오.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만 잘못 이해했으면 그건 받아주시고. 자, 그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제는 이거를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는 어느 정도 그 공감이 될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뭐 독재 정부였고 군사 정부였고 그걸 경찰이 탄압하고 막았고 권력의 주구로 소리를 들어도 마땅한 그런 상황이었지만 지금 아니지 않습니까? 설사 FTA 하면 FTA가 죽어도 싫어도 그 앞에서 경찰을 막는 그 경찰은 그 경찰관들은 내 부모 형제고 내 친구의 자녀들이고 또 우리가 낸 세금으로 지금 거기서 와서 고생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 경찰이거든요. 왜 거기 적대감을 갖습니까? 전 그 점이 참 낙합니다. 존중돼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고 그런 사회가 민주사회죠. 근데 존중되기 위해서는 공권력 스스로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집행이 돼야 됩니다. 정당성을 가져야 정당성을 가져야 되는 거죠. 예. 당연하죠. 아까처럼 그 정당연설회 같은 걸 갖다가 불법 집회로 이렇게 규정하고 막무가내로 이제 막아내는 속에서 그 공권력 행사를 갖다가 우리가 수용하기 힘든 것이고요. 그리고 공권력은 인권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최소한도로 행사돼야 됩니다. 아까 제가 인용했습니다마는 유엔 특별 보고관이 한국 공권력의 과도한 사용에 대해서 수사할 걸 촉구하는 결의문을 지금 제출한 상황이에요. 지금 한미 FTA 문제만이 아니라 유성기업에서 희망버스 사태에서 저도 길거리에서 다른 정치인들과 가만히 앉아 있다가 체류액을 넣은 물대포를 맞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뭐 했느냐? 행진하도록 내버려 달라는 거였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청주에서 한미 FTA 반대 시위가 있었는데 거기서는 가두 행진을 하는 걸 경찰이 에스코트를 해줬어요. 그래서 전혀 경찰 충돌 없이 평화롭게 끝났다는 얘기를 제가 보도를 봤습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는 걸 안 하느냐는 거죠. 충돌을 누가 자꾸 일으키냐는 거죠. 예.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네? 자꾸 외국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우리나라가 OECD 30개국 중에서 법질서 준수도가 27입니다. 그 점만 말씀드립니다. 공무원들요? 아니 우리나라의 법질서 수준이. 네,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사회 질서나 법질서 유지하는 게 27위, 28위 정도 된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더 낫겠죠, 뭐. 예, 그건 정말 제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정당 연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본적으로 아까 인정하신 것처럼 정당 연설에도 다른 법률에 의해서 규제를 받습니다. 그리고 정당 연설회가 그 불법적인 시위로 변질이 됐는지, 불법적인 집회나 시위로 변질이 됐는지 여부는 공권력이 판단을 하는 거지. 정당연설을 아예 못 열게 하는 거는 뭡니까? 아니, 대표님이 판단을 아니 그 말 맞는데 정당연설을 열지도 못하게 열었는데 문제가 있으면은 다른 그 고소고발 다 가능하죠. 근데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릴 시간을 좀 주시면 제가 그 부분을 더 설명을 드릴게요. 아니 공권력이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집회를 아예 열지도 못하게 원천 봉쇄한 거는 무슨 근거냐는 거죠. 지금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게 이게 폭력 집회로 변질될까 우려해서 그렇습니까? 좀 설명을 그럼 그런 사례를 대보세요. 아니 그러니까요. 노 대표님, 저는 대표님 말씀하실 때 존중해드리고 기다려드립니다. 의견이 달라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 때는 조금 시간을 주십시오. 저에게. 그 시간에 질문하세요. 예. 그 정당 연설회라는 걸 통해서 그 뭐 특정 의사를 형성한다든가 아니면 모임 자체의 위세를 과시해서 그 특정 의사를 표명하면 그 집회에 해당한다고 보는 게 유권 해석입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에 그렇게 집회를 실제로 할 것이면서 정당 연설회라고 표방을 하고 행동하는 거에 대해서 또 다른 대처 방안을 마련해서 그 공권력이 집행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대표님은 그게 그냥 순수한 의미의 정당 연설회라고 생각하셨는지 모르지만 공권력은 그게 미신고된 집회나 아니면 정당 연설을 하다가 불법 집회나 시위로 변질됐다고 판단하면 거기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변호사님. 제가 짧게 한 말씀만 드릴게요. 바로 그런 인식을 갖고 계신데 우리 경찰도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유엔에서 한국의 집회와 시위가 사실상 사전 허가제로 지금 되고 있다. 이게 문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일반 시위가 지금 2008년, 2010년 계속 그냥 일반 시위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숫자가. 근데 대표님 주장대로라면 집회나 시위의 숫자가 계속 줄어야죠. 아까 제가 지금 집회 시위 숫자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명박 정부가 못한 일이 많으니까 집회가 늘어나는 것이고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법원에서 허가 내지 않은 집회에 대해서 경찰의 처분이 잘못됐다라고 취소를 갖다가 판결 내린 게 70%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맡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좀 잘못된 일이 많으니까 워낙 많으니까. 아니 근데 혼란스러운 것이요. 제가 이 변호사님께 드리고 싶었던 질문인데요. 지금 노 대표님 말씀 가운데는 유엔의 보고를 이제 인용을 하시면서 이제 그 과도한 공권력이 늘고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우리나라의 그 집회 시위가 사실상 사전 허가제로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보고까지 있다고 하는데 실제 그렇지가 않다면은요 왜 이와 같은 보고가 유엔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우선 그 유엔 보고관 입장에서 이게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할 만큼 뭐 그런 면도 저는 있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워낙 이게 이제 어떤 특정 시위나 집회는 이게 폭력으로 갈 것이 많이 예상되는 경우 경찰에서는 원천 못하게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 면에서는 외부 객관적으로 볼 때 허가제다 이렇게 평가할 여지도 있습니다. 그 법원에서 취소되는 것도 사실은 그런 면이 있는 거고. 근데 문제는 그 원인이
뻔히 이게 폭력과 도로 정보로 나갈 게 뻔히 보이는데 경찰에서 그거를 그대로 놔두고 사후에 맡기만 하자. 이미 사후에 맡기로 하면 이미 너무 커져가지고 물대포도 제대로